트리클 리바이브. 이거 좀 시원한데? 이른바 어서 오세요. 비상 출구는 천장입니다. 의자에 로켓이 달렸거든요. 헤일리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걸 정은반 대원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헤일리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걸 정은반 대원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현장에 높게 쌓여있던 짐들 때문에 CCTV가 가려져서 정확히는 몰라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래요. 그것보다 진짜 큰일은 이거예요. 헤일리님의 고레벨 접근 권한 카드키가 사라졌어요. 네, 이따금씩 돌아오는 전수조사 시즌이라 헤일리님 것도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쓰러져 계신 김에 몸을 좀 수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무실에도 없고. 보통 카드키는 다들 명찰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지하고 계셨을 때 보통 카드키는 다들 명찰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지하고 계셨을 텐데. 만약에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거 못 찾으면 만약에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거 못 찾으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아하하. 교주님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왠지 교주님이라면 후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경황 없이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경황 없이 인사드리게 되어 단순히 돌아다니는 정도는 문제될 것 없겠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라 이렇게 드론을 통해 접근한 것입니다. 교수님과 똑같은 이유로 모나티엄에 잠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보의 정령.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모나티엄 AI가 관리하는 정보의 바다를 구경하다 보니 눈에 채이더군요. 헤일리가 평소 불안정한 엘프이긴 해도 조금 이상한 사건이라서요. 보통 헤일리의 증세는 이런 식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상황을 착각하면서 이상 행동들을 보이긴 하지만 정신을 잃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기절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요. 돌발 행동을 하는 헤일리를 막기 위해서 의무반장이 진정제를 투약한다거나 참다 못한 상대에게 꿀밤을 맞고 기절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평범하지. 헤일리는 엘프들에게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있고 헤일리의 상태는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합니다.
자신의 헤일리는 엘프들에게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있고 자신의 베이스인 정훈반 내부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 의문스러운 기절까지 했다? 제가 모나티엄을 관리하던 AI였던 시절 항상 봐왔던 평소의 패턴이 아닙니다. 이런 변수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참을 수가 없기도 했고요. 교주님, 이미 사건 현장에 가셔서 증언을 들으신 거죠? 로네가 뭐라고 하던가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카드키라면 접근 권한 카드키 말씀이십니까? 헤일리가 가지고 있던 그 카드키라면 반장급 접근 권한이 부여된 물건이겠군요. 헤일리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절한 것과 사라진 카드. 이것이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주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이 순간, 더 이상 물러날 필요도 없죠. 헤일리 같은 반장급 이상의 엘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중요한 물품이 도난당했으니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여 진상을 파악해야겠죠. 모나티엄을 향한 위협은 곧 교단을 향한 위협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교주님의 식견과 지휘는 수사 과정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본래 데이터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죠. 도시관리 AI였을 때의 버릇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마음이 자꾸 그러시면 낙탈을 시켜 막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마음이 그건 도시관리 AI였을 때의 버릇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고 와일드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건 기나긴 시간을 들여서 계획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교주님. 다크넷이라는 변수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실패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교주님? 혹시 저 변한 거 없습니까? 그게... 아직 눈치채지지 못할 정도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뉴아랑 지내면서 감정이 섞인 자연스러운 말투를 많이 연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나 보구나.
평소 병원에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부재가 잦다 보니 일종의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하지만 사건 현장은 언제나 단서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헤일리가 평소 작성하던 일지인가 보군요. 필체가 헤일리의 것과 일치하고 평소 정운반의 부하들과 면담한 기록들이 있군요. 최근에 뜯어진 걸까요?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군요. 택배라. 취급 주의 마크가 붙어있는 택배. 어째서 옆으로 뉘어져 있는 걸까? 여기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군요. 이건 암호일까요? 마구 휘갈겨 놓은 문양들.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군요. 이게 지도? 이 지도는 평소에 누가 소지하고 있었죠? 뭐가 이상하죠? 그렇군요. 우선 확보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보라색 리본이군요. 헤일리를 간호해주던 유령의 리본? 리본이 왜 리본이 왜 여기 걸려 있을까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헤일리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손잡이를 부서진 채로 놔두진 않았을 것 같군요. 어쩌면 몸싸움의 흔적일까?
여기 이건 이게 이 지도 뭐가 있... 그렇군요. 보라 헤일 리보 글쎄 이렇게 어쩌면 바퀴 자국의 모양을 보니 바퀴가 2개인 소형 프레임으로 추측됩니다. 요정 배달부가 다녀간 모양이군요. 보아하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국 같습니다. 방금 모나티엄 병원으로 이송된 헤일리를 진단한 의무반장의 소견서가 업로드. 방금 모나티엄 병원으로 이송된 헤일리를 진단한 의무반장의 소견서가 업로드되어서 그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헤일리의 부상 정도나 신고된 이후 방금 헤일리의 부상 정도나 신고된 이후 초동 조치 때의 시간 간격으로 잠시 행위. 건강검진 때 입력된 헤일리의 생체 정보와 부어오른 멍자국의 진행 속도, 평균적인 엘프의 부상 상태 분석 보고서 등을 조합하여 내린 추측이긴 합니다. 그 말은즉 헤일리가 기절하고 난 뒤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범인은 사건 장소를 정리할 틈도 없었겠죠. 이상한 행동 패턴입니다. 보통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텐데 말이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교수님. 정황적인 추측으로는 꽤나 그럴듯합니다. 그럼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요, 아직입니다. 아직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발견된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죠. 네. 사건 당시 근처에 있던 엘프들의 증언과 현장에 남아있던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직접 재현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각 용의자의 데이터와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요. 교수님께선 시뮬레이션을 지켜보시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얻은 단서들로 미루어 보아 유력 용의자는 3 정도로 추려집니다. 같은 뾰루잡기. 나에게 도전하는 거냐? 교주님, 각 홀로그램들은 저와 감각이 공유되는 상태이니 볼을 잡아당기는 건 삼가 주십시오. 이렇게나 스스럼 없이 당기시다니 조금 부끄럽군. 모나티엄 AI와 연결이 끊어진 지금 예전처럼 목소리까지 구현하기엔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아서요. 모습 정도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럼 모나티엄 AI와 연결이 마저 탐험가 그윈, 배달부 슈팡, 망각의 유령 레테,
이 색과 연관된 단서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슈팡을 제외한 둘은 각각 헤일리와의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이나 증언에서 범행 동기로 보이는 단서는 없으니 일단 막연하게 이들 모두에게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군요.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적인 감상은 배제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사건 분석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먼저 용의자 그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들어오게! 들어오게! 자네는 구인? 여긴 어쩐 일인가? 자네는 구인? 여긴 어쩐 일인가? 아, 볼케니카 이후의 여정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어서. 시간 괜찮아? 물론 괜찮다네. 들어오게나. 응, 고마워. 같이 지도 보면서 논의하자. 여기 내가 가져와. 에고, 지도를 떨어뜨렸네. 잠깐만. 지도를 주우려다 실수로 헤일리의 후두부를 서핑보드로 가격, 기절시킨다. 용의자 그윈이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윈이 범인이라고 가정한다. 그윈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윈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면 근접거리에서 역시 그렇죠? 확실히 그렇긴 하군요. 오나티엄 AI 시절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같은 뾰루저끼리 왜 이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차례로 이 방을 방문한 것은 슈팡일 겁니다. 슈팡은 평소 문짝을 부수고 들어오는 버릇이 있었는데도 문이 멀쩡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죠. 이건 첫 번째 방문자가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퀴 자국이 헤일리 근처가 아닌 방문 근처에만 있는 것도 다른 방문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방문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건 바로 지도가 단서로 남아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슈팡은 두 번째 이후 방문자일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그위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슈팡이 두 번째 이후 방문자라는 것이 그윈이 세 번째 이후 방문자였다면 슈팡 때문에 난리가 난 방에서 지도를 꺼내들고 헤일리와 상의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테죠.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윈이 헤일리를 만나러 올 땐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윈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어서 그럼 이 소리는? 어째서 실내에서 엔진 소리가? 급하다 급해! 택배 왔어요! 우와! 급하니까 대충 던져놓는다? 알아서 받아! 우와! 엥, 맞았냐? 미안! 사과는 나중에 만나서 할게! 헤일리, 괜찮아?
아휴, 저 요정 녀석은 왜 저렇게 정신없는 거야? 그위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린 지도의 존재를 까먹게 됩니다. 책상 위의 택배 상자는 취급 정상적인 수치인의 행동 바로 뜯어보지 않더라도 슈팡의 평소 행동 패턴을 생각 거기에 맞아서 헤일리가 기절까지 했느냐는 이것에 맞아 기절까지 네, 그런 거 바퀴 자국을 보아하니 슈팡은 택배를 던지고 바로 돌아간 것 같고요. 어이, 전기 왕진 시간이다. 으익? 야, 괜찮아? 잠깐 사고가 있었어. 너 헤일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그렇게 심하게 맞은 건 아니. 어디 맞은 거야? 머리? 어휴, 레지던트 엘프가 평소에 조심 좀 하고 다니라고 했잖아. 치료가 진전이 있을 때는 몸 조심 좀 하라고. 그 빵주 여행인가 뭔가 하는 것도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고집 부려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모나티엄 병 헤일리가 정식으로 조타수 역할을 받았을 때 힐데와 레테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더군요. 힐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면 레테는 굳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게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다퉜다는군요. 결정권은 결국 헤일리에게 있었기 교주님, 그건 헤일리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부상을 교주님, 그건 헤일리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부상을 당해 기절한 것도 빵주가 아니라 모나티엄에서 이뤄진 교단의 행보와는 알겠습니다, 교주님. 빵주에 관련해서 그윈과 헤일리에 대한 레테의 의견, 유령으로서의 행동 패턴 등을 미뤄봤을 둘의 싸움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고 서랍의 손잡이가 부서지며 레테의 리본이 거기 걸리게 됩니다. 서랍 위의 책상에 움푹 패인 자국. 이 자국의 폭은 그윈에서 내려친 서핑보드가 미끄러지면서 손잡이를 치고 유령들의 말버릇이 얼마나 짓궂게 발현될진 레테 자신은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레테 자신은 그걸 제대로 실제로 어떤 모욕을 날렸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시뮬레이션 상으로 그윈의 동생이나 고향을 모욕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알겠습니다, 교주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이보게들 진정 좀 하게나. 내 주둥이니까 내 맘대로 말한 거다 왜? 그러니까 헤일리를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레테, 그윈은 날 괴롭힌 게 아니라네. 에베베, 펭귄 봉다리 같은 녀석 나 잡아봐라. 거기 서지 못해? 일단 이렇게 이상합니다.